2019 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15라운드 3경기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바둑리그 9개 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킥스, 그리고 신생팀 홈앤쇼핑의 대결입니다. 이 두 팀은 이 장고대국의 결과에 따라 그동안 좀 성패가 가려져 왔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장고 자원을 갖추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고 승률이 좋았을 때 팀의 운명도 좋아지고 좀 그랬던 면이 있거든요. 네. 오늘은 장고대국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과연 대진은 어떻게 짜였을까요? 현재 순위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물가정보가 9승을 기록하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 있고요. 셀트리온과 킥스가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상위권에서 상위권까지 킥스에서 7위 또는 8위 포스코케미칼까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 7승과 6승 팀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대결이 그래서 더욱더 중요합니다. 두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 되겠습니다. 일국 장고 대결에는 킥스의 강력한 장고 자원 백홍석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와 사제 대결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연구생 시절 백홍석 선수에게 바둑을 배웠는데요. 그랬던 스승에게 지금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고요. 백홍석 선수가 이번 시즌 장고 대결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다가 지난 라운드에 패하면서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두 선수 모두 최근의 기세는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사제 대결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국 장고 대결에서는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네, 전반기에 만났던 두 선수가 다시 한번 격돌을 하고요. 상대 전적은 팽팽합니다. 강승민 선수가 이번 시즌 6승 7패, 한태희 선수가 6승 6패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차이가 나지 않고요. 랭킹에서는 강승민 선수가 살짝 앞서 있습니다. 3국에서는 김지석 선수와 한승주 선수의 매치가 성사됐고요. 저는 이 펀치 대결도 기대가 돼요. 네, 김지석 선수가 상대를 정말 인정사정 없이 두들기는 펀치라면 한승주 선수는 그 주먹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약간 해괴한 펀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한승주 선수의 이런 독특한 독창적인 기풍이 분명 상위 랭커들에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대결도 랭킹 면에서는 김지석 선수가 앞서고 있지만 승부를 속단하기는 이릅니다. 자, 4국에서는 공수 캐릭터가 정말 확실한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 하면 이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기사 중에 한 명으로 유명하고요. 신재익 선수는 좀 받아치는 기풍입니다. 차분하게 이끌고 가는 그런 호흡에서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선수의 첫 대결이고요. 역시나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랭킹에서도 앞서는 윤준상 선수가 약간 앞서는 그런 대결이 예상은 되지만 신재익 선수가 이 선수의 어떤 그 독특한 면이 발휘가 된다면 윤준상 선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킥스의 퓨처스 리거 박현수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요. 주장 이영구 선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가 3년이 넘도록 바둑리그에서 대국을 못하다가 약 3년 만에 지금 등판을 했습니다. 이영구 선수라는 이 만만치 않은 산을 만나게 되었고요. 오랜만에 등판이니만큼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이영구 선수는 올 시즌 7승 5패입니다만 저는 이제 선수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영구 선수가 상대한 선수들의 평균 랭킹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영구 선수 입장에선 7승 5패라는 성적은 분명히 좀 아쉬운 성적이고 앞으로 더욱더 잘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상대 전적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국과 5국의 선수들은 오늘이 첫 대결이고요. 강승민 선수와 한태희 선수 역시 이 대결이 오늘 승부의 키가 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씩 어느 쪽으로 기우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국과 2국이 오늘의 좀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국과 2국은 랭킹도 그렇고 상대 전적 2국 같은 경우는 상대 전적에서 그렇고 좀 만만치 않은 5대5 승부가 예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오더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짜였는데요. 3, 4, 5국은 신예 기사와 좀 노련한 기사의 대결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두 팀 모두 장고 대국의 결과에 따라 좀 성패가 좌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명의 이 장고 자원은 양 팀 모두 확실합니다. 킥스는 백홍석, 그리고 홈앤쇼핑은 한태희. 그런데 이 남은 한 자리가 좀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고 대결이 승부의 키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장고 자원이 확실한 백홍석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맞대결이 아니라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돌아가면서 등판하는 선수들이 지금 장고로 등판을 했기 때문에 네. 상대팀의 이 장고 자원을 과연 잡아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1국과 2국에서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양 팀 모두 오늘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이 되겠습니다. 15라운드 3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킥스와 홈앤쇼핑이 15라운드 세 번째 경기에서 만났습니다. 1국과 2국 장고 대결은 진행 중에 있고요. 3국 토끼 대결 역시 방금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1국에서는 사제 대결이 성사가 됐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김명우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고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던 백홍석 선수이니만큼 오늘 만만치 않은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홍석 선수 시간 측면에서 많이 남겨뒀네요. 네, 원래 기본적으로 백홍석 선수가 좀 속기로 두는 스타일이고요. 오늘 2시간 중에 이제 막 절반 정도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2국에서는 나란히 또 6승을 기록 중인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이 리턴 매치 강승민 선수가 좀 투지가 오를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반기에 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면은 있는데요. 하지만 또 한태희 선수는 한태희 선수대로 홈앤쇼핑팀에서 전반기에 킥스를 만났을 때 유일한 승리가 한태희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도 반드시 본인이 승리를 거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한국 속기 대결이고요. 이 대결을 두고 바둑TV 예고가 나갔어요. 김지석 선수를 전투 마스터 그리고 한승주 선수를 럭비공 기풍에 비유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럭비공이라면 땅에 딱 튀겼을 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한승주 선수의 전투력이 그렇고요. 그런 어떤 의배성,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치고 들어가는 능력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발휘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5승 7패를 기록 중이고요. 1월 랭킹에서는 32위, 4계단을 끌어올렸습니다. 김지석 선수 1월 랭킹 6위에 올라 있고요. 이번 시즌 7승 5패.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좋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2연승을 거두면서 다시 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상대 전적에서는 2018년에 단 한 차례의 만남에서 김지석 선수가 승리를 따낸 바 있습니다. 두 선수 간의 오늘 두 번째 만남이고요. 이번 시즌 정규리그 이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시 김지석 선수의 그 득의의 포석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득의의 포석인가요? 네, 김지석 선수가 흑번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포석이고요. 소목, 날일자 굳힘. 우리나라 탑랭커 중에 김지석 선수가 이 포석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소목, 그리고 여기 굳힘이었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렇게 붙이고 늘었을 때 여기를 느는 것과 이쪽을 밀어가는 것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한동안 정말 많이 쓰이기도 했던 포석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네. 여기를 두면 이런 데를 두고 이런 데 3-3을 들어가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알고 계셨나요? 김지석 선수가 이번 시즌 흑번으로 승률이 좋지가 않아요. 1승 4패를 기록 중이거든요. 이 포석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본데요. 그랬던 걸까요? 김지석 선수 하면 뭔가 흑번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흑번은 그 전투형 기풍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싸우는데 분명 능수능란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반면 또 100번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6승 1패거든요. 네. 오늘 과연 흑번으로 어떤 성적을 기록할지. 네, 그것도 궁금해지고요. 앞서 박정상 해설위원께서 짚어주셨던 그 진행대로 흘러가네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포석이 짜였을 때 이쪽을 걸쳐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진행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형태가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배석에서는요. 오히려 3-3을 들어가는 수를 더 많이 선호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를 두는 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여기를 두고 백이 붙이고 한 칸 띄고 뭐 그때 이런 데 다가서고 이런 게 좀 요즘에 두어지는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날일자를 두거나 늘거나 날일자입니다. 김지석 선수는 거의 치봤는데요. 자, 과연 김지석 선수가 치받아 갈지 붙여갈지. 이 선택은 좀 배석에 따라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선수들의 성향이 가장 클 것 같고요. 어떤 선수는 아예 이 붙이고 젖혀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 것을 연구조차 안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의 말을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시간 훈련할 때 이 정석은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어차피 이 변화를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100번일 때는 3-3을 상대가 들어오면 여길 밀 때 가만히 늘어서 두고, 흑번일 때는 상대가 날일자 두면 본인은 치받기 때문에 이 형태를 연구할 바에는 차라리 이 형태를 피하고 그냥 항상 다른 공부를 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선수도 있을 정도로 방금 전 상황에서 여기를 붙이는 변화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진행으로 흘러갑니다. 바둑계에서 나왔던 역대 정석 중에 가장 어려운 변화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가장 어려운 정석이라고 하면 눈사태 정석이나 대사 정석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좀 버금가나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 정석이 나왔을 때 이미 유행하는 형태들, 그러니까 최종본이라고 했던 형태들이 한 3-4번은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그 기사가 어떤 기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이고 싶네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어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변화가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도 없고, 게다가 유행이나 이것이 최종판이다, 최종 그 정석 진행이다라고 하는 변화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면 차라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0으로는 상대가 3-3파미하게 늘고 흑일 때는 상대가 날짜 씌우면 치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변화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따내면서 알기 쉽게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수는 흑이 가져가겠는데요. 네, 여기 있는 것까지는 필연이기 때문에 있고 또 3-3 들어가나요? 사기생 작전인가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김지석 선수가 어떤 작전으로 오늘 바둑을 펼쳐갈까요? 이 3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어렵긴 한데 저라면 3-3 들어가겠습니다. 박정상 해설위원이라면 3-3이요. 네. 그렇다면 김지석 선수라면 어디일까요? 김지석 선수 어렵네요. 이건 거의 뭐 찍기 수준인데요. 한번 찍어보죠. 자, 갈라침을 찍어주셨습니다. 좀 뜸을 들이는데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뒷변화를 보고 자신의 기품과 무엇이 가장 맞는가,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좀 소개를 해드릴 때 양 팀은 좀 장고대국의 결과에 따라 성패가 갈렸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양 팀의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요. 킥스는 장고에서 2판을 가져갔을 때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어요. 네. 반대로 장고대국을 모두 패했을 때 역시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장고대국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전반기 막바지부터 이 킥스 팀이 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그 원동력을 보면 백홍석 선수가 이제 살아나면서부터입니다. 백홍석 선수가 굉장히 이제 좋은 성적을, 특히나 이제 장고로 계속 등판하면서 계속 좋은 성적을 기록해 주니까 그때부터 킥스 팀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반면 또 홈앤쇼핑은 장고대국을 모두 가져갔을 때는 4승 1패 딱 한 번 졌고요. 반대로 1승 1패를 기록했을 때는 한 번밖에 이기지 못했어요. 1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장고에서 1승 1패만 기록해도 그 정도 성적이라는 것은 확실히 좀 의외성이 있고요. 홈앤쇼핑 팀은 장고 쪽에 좀 더 화력을 오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영구 선수가 장고로 나오는 경우는 뭐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했다는 것은 사실상 장고로 나갈 수 있는 자원 중에 최고의 카드를 내보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항상 장고로 나오는 한태희 선수와 김명훈 선수가 오늘 1, 2국으로 장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이번 시즌 장고로 4번 등판을 했는데요. 네. 사전 전승이더라고요. 게다가 뭐 최근에 바둑리그에서 4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김명훈 선수가 초반에 좀 주춤하다가 최근에 기세는 확실히 좋습니다. 걸침이네요. 틀리셨어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 맞췄기 때문에 맞췄다고 못하나요? 걸침을 선택했네요. 요즘 걸침은 또 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거든요. 일단 이 반대쪽 걸침보다는 이쪽으로 걸치는 편이 이 백의 세력을 견제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그 말은 백이 받아주면 흑이 이런 데를 이제 벌리는 자세가 괜찮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면에서는 아마 한승주 선수도 협공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협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한 칸이 유력할까요? 한 칸이나 두 칸이나 아니면 이렇게 높게 가거나 세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최근에 두어지는 걸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할 것 같고요. 요즘 눈목자 협공도 많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눈목자로 협공을 하고 3-3을 들어간다면 아래쪽을 밀고 이렇게 젖혀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눈목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알파고 제로가 좋아하던 정석입니다. 그래서 그 구글 측에서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 마스터의 그 기보를 공개했을 때 대부분의 바둑에서 뭐 주변 배석 상황은 다릅니다만 이렇게 정석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꽤나 고민 끝에 날일자 걸침을 선택을 했고요. 자, 한승주 선수는 어떤 작전을 펼쳐갈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포석 진행에서는 백은 좀 두터움을 갖는 것이 좀 중요할까요? 일단 이 위쪽에 있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쪽 부분에 백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좀 활용하는 정석 선택이 어떤 것일까를 분명 머릿속에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협공이 유력합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던 백이 날일자로 받아두는 것은 네, 흑의 모양을 펼치게 되면 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두 칸이요. 낮게 가네요. 제가 이수와 이수는 예측을 했지만 이수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본 기억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았었는데요. 좀 역시나 럭비공 같을까요? 네, 좀 상대 대국자가 연구가 안 되어 있는 형태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4개의 인공지능은 각기 다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실수라고 할 만한 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백이 낮게 갔다고 하더라도 3-3 침입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라면 3-3부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3-3을 생각하는 이유가 3-3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최근의 흐름에 여기 있는 수는 좀 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을 밀기에는 백돌이 여기에 있어서 이 협공이 여기에 있어서 다음에 한 칸 띄었을 때 다른 곳으로 손을 빼거나 아니면 여기가 높게 있어서 젖히는 자세라도 좀 좋아야 되는데 지금 두 칸이 좀 어정쩡해서요. 여기를 젖히기에는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좀 자세가 안 좋고 안 받자니 백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칸을 좀 선호하지 않았었는데요. 좀 애매한 느낌이 있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승주 선수는 낮게 협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김지석 선수의 4기생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고민을 합니다. 지금 고민할 게 있나요? 두 칸일 때에는 그냥 있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아래쪽을 밀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젖히는 것은 너무 중복의 형태 같고 안 받기에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위쪽을 잇고 여기를 둘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의 모양을 넓히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거나 뭐 날일자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모양을 넓히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한승주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여기는 이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승주 선수가 어떤 감각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모양으로는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각입니다. 자, 한승주 선수가 돌은 우선 집어 들었는데요.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손은 그쪽인데요. 네, 눈목자네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고요. 그 중에 네. 가장 날렵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중앙 부분 가장 멀찍이 던져 놓았고요. 자, 이제는 김지석 선수가 시선을 다른 데를 절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곳, 바둑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이 우측은 이미 다 형태들이 정돈이 되어 있고 끝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둑판을 반으로 나눴을 때 좌측에서 뭔가 수단을 강구해야 되고요. 지금 어떤 침투를 갈지 선택의 기로입니다. 자, 김지석 선수의 시선은 좌변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들여다보는 곳부터 시작을 하네요. 자, 흙은 이어달라는 뜻이겠죠? 네. 웬만하면 이제 저런 형태에서 있는 게 좋지는 않은데요. 보통이라면 이어주면 안 되나요? 네, 보통은 이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흙의 귀 쪽 형태도 단단하고 여기 형태도 좀 단단하게 있어서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양으로는 뭐 이런 데를 둔다면 이제 반발이 되겠죠. 끊는다면 다시 여기 한 칸을 띄어서 이 세 점은 따로 두고 여기서 좋은 자세를 만들었다는 것에 만족을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수나 뭐 이런 수 그런 게 떠오르고요. 대신에 이런 수들은 지금 안쪽에서 집이 다 깨졌을 때는 좀 위험한 수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 들여다보는 수에 대해 이어주지 않는다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좀 활용이 됐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3을 들어간 형태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들여다봤을 때 이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바깥쪽으로 씌워갔고요. 네. 다소 위험한 작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방향입니다. 저수가 지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쪽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백이 단수를 치고 있는 자세라면 여기 날일자를 둬서 이 흑돌 공격이 실패해도 이쪽 부분에 이제 벌릴 여지가 있어서 그만큼 여기 날일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흑이 여기가 아주 단단한 자세로 모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아무리 벽을 쌓아봤자 상변에는 발전 가능성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이쪽을 덮어 씌운 것은 그냥 여기서 공격 자체로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되고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과감한 작전입니다. 여기서 김지석 선수 어디일까요? 뭐 일감으로 떠오르는 자리는 이런 데이고요. 백은 이 흑도를 공격하는 동시에 좀 좌변도 지켜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흑이 이런 식으로 너무 탈출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그때는 백이 딱 공격을 멈추고 이런데 급소를 가면서 좌측의 모양을 잡으면 이건 백도 모양이 좋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도 다음 이 행마에 대해서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흑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좀 더 적극적으로 붙여가는 수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이런데요. 네. 이런 건 이제 서로 뭐가 뭔지 모르는 싸움으로 가게 됩니다. 자, 과연 전투 마스터 김지석 선수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더 파고들어요. 오히려 더 파고드네요. 네. 여기 날일자를 두었을 때 약점이 이제 저런 수입니다. 여기를 뒀을 때 다음에 끊어지면 이쪽에 있는 백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뒀을 때 이 약점을 이제 지키러 가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지만 과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수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기로 끊어서 이 세 점 쪽으로 공략 가는 활용도 있습니다. 다섯,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양쪽을 미리 결정을 지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아홉. 좀 더 과감한 선택이고요. 이 자리 어떤가요? 일단 모양이 급소입니다. 여기를 끊는 순간 이쪽을 나와서 이렇게 끊어지면 흑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를 간접적으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지석 선수가 중앙보다는 변 쪽으로 조금 더 파고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오히려 그 자리를 한승주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수 일단 여덟. 감각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여기를 흑이 치받아서 받는다면 백이 여기를 이어줬을 때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게 백이 선수입니다. 이쪽으로 호구 치면 바깥쪽을 늘어서 모양이 봉쇄되는 형태가 돼서 괜찮고요. 이런 데를 붙여서 나오면 당장 그냥 여기를 끼워버렸을 때 이게 몇 발자국 나가지 못합니다. 다 봉쇄가 되는 자세죠. 네. 그래서 여기를 뒀을 때 제가 응수하는 것은 끝낸 것도 치받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보고 둘, 셋, 다른 쪽으로 넷, 다시 한번 파고 들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흐름을 다른 쪽에서 구해보고 있고요. 한승주 선수는 최대한 좀 흑도를 가두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가두고 있습니다. 흔히 나오는 이 행마는 아닌데요. 한승주 선수는 모양이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흑이 맘만 먹으면 뭐 안쪽으로 파고들어도 잡히진 않을 겁니다.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게 선수이고 30초. 하나, 둘, 또 셋, 뭐 대학수이긴 합니다만 여차하면 이런 데도 다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곱, 왜냐면 안 받으면 여기를 끊고 이렇게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 젖히면 넘어가는 게 있어서 이 두 곳이 선수이고 받는 자세에서 이쪽으로 또 두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안에서 사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안에서 후수로 산다면 그 자체가 좀 괴롭고 바깥쪽에서 백이 그럴듯한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 날일자나 여기 날일자를 간다면 중앙 쪽의 백의 발전성이 너무 좋아서 그것보다는 김지석 선수가 좀 더 버티는 타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자, 어떻게 모양을 잡아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김지석 선수 열. 초읽기를 한 세 번 번 더 남았습니다. 확인하는 모습이었고요. 백도 흑을 가두는데 우선 좀 성공을 한다면 이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깥쪽 탈출을 좀 보고 있긴 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여기 치받고 나서 이었을 때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끼우고 하나, 둘, 이쪽을 젖히면 여기를 늘어서 네. 끊는 것과 여기 돌파를 맛보기로 하고 일곱, 뭐 이런 걸 이제 성가시다고 생각할 텐데
이쪽 부분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건 흙도 좀 갇히는 건 역시 좀 기분이 나쁘다는 뜻이 될까요? 네, 가둬지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이처럼 붙여가는 수는 간단한 좀 선수 활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수에 대해서 인공지능 그래프가 좀 움직인 이 까닭이 하나. 궁금합니다. 오히려 좀 악수라고 보나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넷,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교환은 크게 악수는 아닙니다. 지금 타개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단지 좀 악수라고 만약 판단을 한다면 안에서 살 때는 악수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제 흙이 바깥쪽 탈출에 성공했을 때에는 이수와 이수 교환이 나중에 흙이 이런 데를 밀어 올리거나 했을 때 이 한 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라고 해서 악수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그건 뭐 일단 먼 훗날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인간의 관점으로는 지금 타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악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일단 치받았어요. 역시 좀 탈출을 연구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치받고 이을 때 어떤 수법을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김지석 선수가 그 수 보네요. 여기 붙인 이유가 그거네요. 어떤 수인가요? 여기 두고 젖힐 때 여기 늘면 이쪽 젖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두 점이 위험한가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이수와 이수 교환이 없다면 백이 빈삼각으로 타고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 교환이 여기를 장문으로 가둬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 네. 셋, 한승주 선수도 다섯,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딱 본 것 같아요. 한승주 선수도 여길 치받고 젖히는 건 안 된다라고 봤다가 여기 하나 붙이고 나서 치받으니까 이제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시간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네. 자, 백이 이어서 흙이 탈출이 가능해진다면 백은 다른 수단을 봐야 할까요? 근데 다른 데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데 늘었다가 여기 끊으면 이 백도는 잡힐 확률이 높아요. 30초. 하나, 일단 탈출 되겠습니다. 네. 넷, 이렇게 된다면 다섯, 백이 여기 느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늘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탈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럼 흙이 붙여갔을 때 백이 지금처럼 좀 알기 쉽게 받았던 것이 좀 문제였을까요? 아니요, 근데 어쩔 수 없는데요. 이수는 흙에게 여기를 당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자리였고요. 일단 김지석 선수가 돌파하는 자세를 만들어낸 것을 둘,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역시 젖혀갔고요. 자, 처음의 생각대로라면 백이 늘어서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로 보입니다. 네. 여기 늘고 나서 지금도 이 두 점이 그냥 잡히진 않습니다. 이런 데 밀면 잡히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는 자세는 흙도 바깥쪽으로 일단 탈출하는 데에는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꺼려지게 되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역시 지금 장면에서는 그쪽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흙도 호구의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초에 여기 급소를 맞았을 때는 흙이 치받고 젖히는 게 안 됐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가 이쪽에서 교환을 시키고 나서 이수를 가능케 만들었고요. 중앙 쪽 탈출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탈출에 성공하긴 했지만 뭐 한승주 선수가 망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장면인 것이 여전히 흙돌은 한 집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돌이고요. 백은 상대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흙돌을 추격할 여지가 많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백도 크게 불만은 없는 거군요. 네, 아직까지는 팽팽합니다. 한승주 선수와 김지석 선수
바둑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슛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18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정규 리그. 자, 이제 4라운드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7승 6패의 킥스, 그리고 6승 6패 홈앤쇼핑의 대결인데요. 상변에서 젖히고 느는 계속된 추격이 나왔고요.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이고 또 이쪽 들여다보는 게 선수입니다. 셋, 김지석 선수는 이렇게 당하는 순간 모양이 좀 구겨지기 때문에 일단 이 형태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 밀어간 수가 여기 들여다보는 수를 방비하는 의미가 있고요. 네. 자, 그 방비하는 수 중에서도 가장 묵직한 행마를 선택한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백도 뭔가 방향을 바꾸고 싶은 타이밍이긴 합니다. 여기를 호구 쳐서 계속 응수를 하는 것은 흙이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머리를 내밀게 되는데요. 30초, 지금 이 흐름이 나은지 아니면 이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날일자로 공격 가는 흐름이 나은지 이런 걸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고요. 7, 8, 9, 10, 3번 남았습니다. 아직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바둑 어떻게 흘러갈지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애초에 이제 상변 쪽 같은 경우는 발전성이 백이 머리를 내밀더라도 발전성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와서는 큰 자리가 되었습니다. 흙이 하나,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벌리는 것과 백이 반대로 이 자리를 가는 것은 넷, 이쪽에 있는 백의 안위와도 상관이 지어져서요.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요. 방향 선택을 했네요. 그냥 원래 가던 방향 그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에 대한 인공지능의 평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역시 방향을 바꾸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지금은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딱 2개밖에 없었는데 한승주 선수의 선택이 반대쪽의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네, 지금 저기 젖히는 자세가 괜찮아서요. 자, 이제 흙의 모양을 잡게 된다면 여기에서요. 지금 이수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이 진행을 시킨 건데요. 앞서 여기를 가만히 백이 밀었을 때에는 중앙 쪽으로 계속 밀어갔을 때에는 여기 날일자를 가는 게 모양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 방향을 임시 방편으로 이제 봉쇄하는 수가 이 들여다보는 수이고요. 백이 찌르면 이 교환만으로 흙의 근거를 확실하게 없애고 있고 흙이 받아주면 이 자체가 득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승주 선수는 이 한 방이 좀 기분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역으로 그 자리 당하는 것이 싫었나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건 누가 득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의 영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느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타이밍이에요. 자, 한승주 선수가 그냥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몇 발자국 못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이 찌른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남겨두고 여기서 싸울 수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부분적으로만 본다면 뭐 흙이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한 칸을 뛴다든지 했을 때 백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중앙 쪽에 약점을 남겨두고 나서 이쪽을 건드릴 만큼 흙이 여유 있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자, 또 먼저 단수를 쳐보고요. 네, 이겼을 때 이 교환만 그냥 득이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과연 한승주 선수가 그냥 받아줬더라면 김지석 선수가 중앙을 받아줬을까요? 지금 한승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꽤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금 전 타이밍에 찌른 거고요. 30초. 대신에 이쪽은 약간 흠집이 남게 되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있고 여기서 이쪽을 잊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차피 한 점을 살리면서 계속 치고 들어가도 그 뒤 변화가 눈에 띄는 수가 없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되고요. 네. 그렇다면 흑도 좀 아까운 교환이 될 수 있고요. 자, 김지석 선수 역시 중앙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이제는 백도 상면 좀 가해수를 해야 할까요? 네, 지금 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 쪽을 흙이 커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를 뒀을 때도 거의 흙이 있는 게 선수이긴 하네요. 여기를 이었을 때 안 받으면 셋, 이런 데 건너붙이고 다섯,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서 여섯, 일곱. 흙이 이었어도 한 발 더 갔습니까? 지금 이수는 여기 이었을 때 이렇게 지키는 자세에서 여기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받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네. 이제 저런 수가 약간 독창적인 한승주 선수만의 감각입니다. 확실히 남들과는 좀 생각하는 발상이나 형태를 보는 눈이 다를 때가 많고요. 자, 그런 측면들이 오늘 바둑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 넷, 한승주 선수가 최근 또 승단을 했더라고요. 자, 한태희 선수와 나란히 7단으로 승단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승단 대회를 통해서만 승단이 되었다면 지금은 대폭 개정이 되어서요. 뭐 예를 든다면 5단에서 6단 올라간 데는 점수가 몇 점이 필요하고 또 6단에서 7단은 몇 점이 필요하고 이것은 이제 공식 시합에서의 승수를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특별 승단이 있어서 국내 대회를 우승하거나 세계 대회를 우승하거나 그랬을 때 준우승도 마찬가지고요. 하나, 특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네. 넷, 그래서인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좀 승단 속도가 빠른 느낌도 있고요. 네. 입신들만 또 출전하는 대회도 있잖아요. 네, 맥심배가 있죠. 연령대가 대폭 낮아졌더라고요. 뭐 예를 든다면 변상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회 우승을 하면서 구단이 된 케이스이고요. 그런 어린 나이에 구단이 되는 선수들을 보면 우승이나 준우승으로 그 특별 포인트를 많이 부여를 받아서 승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진서 선수도 마찬가지고 신민준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계속해서 압박을 들어가고요. 김지석 선수도 이 안쪽의 약점이 좀 신경 쓰였던가 봅니다. 네. 김지석 선수가 여기를 호구치자 여기를 밀고 나서 들여다봤는데요. 이쪽 부근에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흙이 두지 않았을 때 백이 꼬부리는 게 선수였기 때문에 이쪽이 쭉 뚫리면서 애초에 교환해 두었던 이 흙돌과 이 흙돌이 잡힐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연결하는 30초.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흐름이 김지석 선수 바둑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단단한 실리 후에 타계를 좋아하는 선수들. 뭐 예를 든다면 저는 지금 이런 바둑이라면 이창석 선수도 떠오르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뭐 강승민 선수? 뭐 이런 류의 기풍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30초. 하나, 확실히 김지석 선수의 이 보통 스타일은 아니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승주 선수가 중앙 쪽에서 재미있는 행마를 보여줍니다. 또 묘한 수가 나왔습니다. 쉽게 떠오르는 자리는 아닐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수를 둘 때에는 흙이 밀어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쪽을 들여다봐서 활용할 수도 있을 때 이곳을 어딘가 둬야 되는데 둘 데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행마를 많이 하는데요. 독특합니다. 흙에게 이쪽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데 한 칸 뛰라고 강요하고 있고요. 둘,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추격은 가능합니다. 5, 6, 7, 8, 9. 김지석 선수는 일단 이 교환 자체가 이렇게 하고 나오는 교환 자체가 아쉽기 때문에 안에서 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독 좀 실리에 민감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여기를 두면서 이쪽을 막아서 한 점을 제압하는 것과 여기를 젖혀서 뒷맛을 노리는 것을 동시에 엿보고 있거든요. 한승주 선수가 계속 흑도를 추격하려면 이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둘, 어떤 수익기를 하고 있을지요. 5, 살려갈까요? 7, 살려갑니다. 자, 흑이 젖혀가는 수에 대해서는 자,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대신 저 살린 수는 여기 한 방이 좀 아플 여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무조건 이쪽을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흑이 조금 생각을 몇 번을 해야 되는데 흑이 그냥 여기 젖혀서 노리기에는 끊어서 부분적으로는 백이 좀 곤란할 수 있지만 여기 끊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 흑은 그것을 커버해야 젖히는 수가 가능하고 이 교환이 된다면 여기 막는 게 여기 뚫는 걸 봐서 선수이기 때문에 젖히는 수가 가능해집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도 바로 물어봅니다. 약간 따끔한 느낌도 있는데요. 네. 여기 이으면 이 자체로 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쪽을 이으면 여기 젖히는 수를 노리러 갈 겁니다. 이 형태가 된다면 흑도 강력할까요? 강력할 여지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태가 나오면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붙였을 때에도 백이 뚫고 나오면 2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런 데 붙여서 여기 한 방을 맞아야 되고 이런 식의 형태면 중앙 쪽이 위태위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렇다고 이어서 받아주기도 7, 8. 네, 일단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참아 두었습니다. 자, 흑은 날카로운 교환으로 자, 백에게 양보를 받아냈고요. 이제는 중앙으로 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제는 이쪽에서 이 교환들이 득이라고 판단하고 다시 중앙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7, 여전히 여기를 노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 이렇게 수를 내려가는 자세에서 여기 끊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린 변화를 두었을 때 여기 끊어지는 단점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싸우다가 막 이제 싸우려고 하는데 여기 끊는 순간 이 백돌과 이 백돌이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흑이 한 수 손해보고 싸우는 것이고 지금은 무리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5, 6, 7. 네, 일단 밀었고요. 네. 백도 늘어서 둘 테고 그때 흑이 계속 밀어갈지 아니면 중앙 쪽으로 한 칸을 뛸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기생 통어복의 형태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 사기생을 차지하고 나서 중앙도 차지할 수 있다면 하나, 바둑은 이긴다라고 했는데 셋, 그 격언은 한 5, 20년 전에 이미 깨진 것 같고요. 7. 범위 5집반 시절이던 아. 네, 그때 이야기 같습니다. 아득한 시절이군요. 네. 네, 역시 예상대로 늘어갔고요. 밀거나 한 칸 뛰거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흑도 중앙에서 한번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다면 단숨에 좀 위태로운 곤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밀어가나요? 6. 일단 자충 한번 채워보고요. 그렇죠. 나중에는 여기 세 점이 요석이 아닐 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흑돌이 이미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해서 어딘가와 연결이 된다면 이 세 점은 그저 7집짜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흑돌을 살리러 나가기 전에 미리 교환을 시켜서
그러고 나서 타계를 하고 나중에 이쪽을 계속 좀 노려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백도 이 세 점을 버릴 수는 없었고요. 자, 과연 김지석 선수가 어떤 행마를 선택할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공격 본능이 아니라 아예 그냥 타계로 작정하고 나온 김지석 선수인데 여기서의 행마는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승주 선수는 30초. 바둑이 하나, 좀 어떤 스타일로 짜이느냐에 따라서 넷, 본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기도 하고 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오늘 바둑은 좀 어떤가요? 원래 한승주 선수가 좀 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려면 서로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싸움이거나 아니면 그래도 바둑이 좀 더 두텁고 상대가 얇고 이런 식으로 짜였을 때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지금 반반인 것 같아요. 국면 자체는 굉장히 혼잡스럽지만 김지석 선수가 사실 이 곤마를 제외하면 전부 형태가 단단합니다. 한승주 선수 특유의 그 두터움을 이용한 찔러가기를 할 때가 별로 보이진 않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자, 두번 김지석 남았습니다. 선수는 밀어가는 아주 단단한 행마를 선택했네요. 오늘 정말 김지석 선수 맞나요? 근데 오늘은 꽤 수비적으로 두고 있고요. 근데 수비적이긴 한데 색깔은 확실합니다. 딱 단단하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집들을 여기저기에 다 확보한 다음에 딱 곤마 하나만 띄워서 거기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번 더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예. 이 장면에서의 백의 다음 행마가 좀 어려울까요? 중앙을 만약 둔다라고 한다면 아마 한승주 선수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 젖히는 수 정도일 겁니다. 근데 이 수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흙이 여기에 머리를 치는 게 얼마나 통렬한 걸 봐야 되고 머리를 쳤을 때 끊으면 이쪽 부분에 뒷맛이 없는지 지금 뭐 그런 거를 좀 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한 발 더 왔기 때문에 이렇게 흙이 여기 머리를 두들기면서 자충이 전부 채워졌을 때 셋, 이쪽에 가르거나 하는 뒷맛이 굉장히 고약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약간 의외의 방향으로 네, 역시 한승주 선수답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행마가 나왔습니다. 네. 저 오늘 인공지능 그래프가 한승주 선수의 행마에 대해서 평가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방향이 정말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네. 우변을 중시하는 건가요? 일단 여기 젖히는 게 통렬하다고 봤는데 여기는 젖혔을 때는 급소이니까 이제 흙이 둔다면 이렇게 두게 되고요. 이렇게 두고 날일자를 백이 둔다면 열. 이제 행마가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추격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쪽 부근은 흙이 많이 탈출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김지석 선수도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했고요. 자, 이제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늘거나 마지막. 아니면 이런 데 한 칸을 띄거나 셋, 넷, 다섯, 그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곱, 여덟, 아홉. 젖혔어요. 젖혔어요. 지금은 이 젖히는 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두 칸을 뒀는데 어차피 젖혔습니다. 이건 끊어가는 것이 한눈에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를 끊었을 때 그 다음에 이런 쪽으로 이제 타개를 해도 이 교환이 득이다 뭐 이런 발상인데요. 이 교환이 득이려면 여기 째는 게 그만큼 통렬해야 합니다. 마지막. 백이 한 발 더 멀리 진출을 해뒀기 때문에 좀 약점이 남아 있을까요? 다섯,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데 끊으면 당장 여기 코 붙이면서 엄청난 패가 남아서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뒤로 물러섰네요. 그래서 여기가 꽤 뒷맛이 고약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러면 지금 중앙 쪽에서 행마는 김지석 선수가 굉장히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 실리는 흙이 돋보이는 확정가들을 갖춘 상태에서 좌변에서 시작된 이 공격과 타개가 지금 흙이 확실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김지석 선수가 좀 만족할 수 있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대부분의 타개하는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오늘 대결도 지금 김지석 선수가 이 중앙 쪽의 돌을 깔끔하게 타개에 성공을 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백이 좀 조여붙일 여지가 남느냐 이제 그것도 중요해서 지금은 빠르게 이 흑돌을 안정시키는 게 승부처입니다. 김지석 선수의 돌이 중앙으로 향했고요. 백은 확정가가 아직 별로 없는 만큼 하나, 좌변 쪽에 좀 집을 마련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여섯. 일단 손이 지금 그쪽 지키는 걸로 가네요. 네. 아, 계속해서 놔두면 결국은 이쪽이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지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킨 수는 정수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돌이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지금 젖히고 이렇게 붙이는 앞서 말씀드린 수법을 발휘한다면 당장 백이 끊는 건 안 되고요. 두 점이 먼저 잡힙니다. 또 젖히고 여길 붙였을 때 여길 단수 치고 나오는 것도 둘, 두 점이 먼저 잡힙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항상 이 젖히고 붙이면 백이 이쪽 부분을 받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에도 이런데 코 붙이면 여기 미리 두었던 흑돌과 호응을 해서 백돌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활용의 여지가 남아 있었고요. 한승주 선수도 역시 그것이 좀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승주 선수가 약점을 지키는 동안 또 김지석 선수가 먼저 발 빠르게 진행을 해가고 있고요. 마지막. 지금 밀어간 그 자리도 좋아 보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반대로 백이 그쪽에 날일자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일곱, 하변 쪽에서의 흑의 발전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흑이 밀어 올렸기 때문에 흑이 여기 한 칸 띄는 게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었고요. 백이 여기를 젖히면 같이 젖혀서 백이 모양을 키우면 흑도 같이 키워서 하변 쪽이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자, 백은 지나가는 길의 응수타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과연 이 장면에서 한승주 선수가 좌측의 모양을 어떻게 받아갈지요. 젖히자니 상대 모양도 커지고 안 두자니 여기 한 칸이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백 모양이 별게 없어요. 젖혀가면서 좀 올인 작전 노려볼 수 없을까요? 중앙 쪽에 하나, 기대야 되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 젖혔고요. 뭐 올인이 되려면 이런 데 갖다 붙이고 막 끊어가야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흐름이 안 좋다면 그런 작전도 지금 충분히 생각을 해야죠. 하지만 또 그 작전은 백에게 위험 부담이 꽤나 크게 느껴지고요. 네. 자, 과연 한승주 선수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젖히나요? 일단 네, 손은 젖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자, 젖혀갔고요. 그리고 항상 여기 젖히는 그리고 이제 젖히고 밀어서 중앙 쪽으로 뭔가 돌파에 들어가는 그런 작전이 나왔을 때 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흙이 여기를 젖히면 백이 항상 노리는 게 여기를 찌르고 끊는 게 늘 이렇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여기 끊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이쪽 끊고 나서 돌파를 보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도 이게 될지 제대로 돌파해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가 다섯. 지금 그냥 먼저 붙이나요? 올인 작전 나왔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린 그 그림은 여기 젖혔을 때 제대로 돌파해내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환 자체를 아예 보류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교환이 있고 나서 이쪽 붙이면 흙이 이렇게 돌파하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붙여서 흙이 이쪽을 늘리면 이쪽을 그때 밀어서 여기를 두면 그때는 이제 뚫는 자세가 좀 자연스럽게 마지막 모양을 갖추게 하나,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한승주 선수가 재미있는 수를 보여줬고요. 자, 김지석 선수는 다른 쪽에 연결을 꾀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한승주 선수의 이 재미있는 작전이 김지석 선수에게 통할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전반기 대결에서는 킥스가 4대1로 승리를 거둔 바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홈앤쇼핑이 리벤지 매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둑은 지금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이고요. 이쪽으로 나오니까 들여다보고 날일자로 다시 끊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여기를 늘었고요. 지금 한승주 선수가 이런 데를 갖다 붙이면서 이 흑돌 공격에 올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을 내던지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야금야금 상대 진영으로 파고들면서 나중에 백이 다시 집으로 돌아서는 딴 생각 못하게 만들고 있고요. 자, 한승주 선수는 흑의 연결을 끊는 데에 우선 좀 집중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막상 흑도 끊어지게 되면 한 집도 없거든요. 여기 반집이 있습니다. 한 칸을 띄면 백이 뭐 아래쪽으로 이제 맥점을 두면서 공격을 들어가도 위쪽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한 점을 그렇네요. 끊으면, 네, 연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한 칸을 띄면 한 집이 나기 때문에 지금 반집을 확보한 채 다른 곳에서 또 한눈을 찾아 헤매는 그런 흑 대마입니다. 일단 여기 붙인 수 자체는 양쪽을 가른 것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변의 흙 모양도 여전히 좋은 자세를 만들고 있고요. 이쪽 부분도 여전히 여기 젖히는 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승주 선수가 지금의 이 붙인 수를 통하게 만들려면 좀 더 강력하게 이 흑도를 노려서 잡지는 못할 텐데요. 지금 흙이 이쪽 나가는 것도 있고 하나, 이쪽 부분에 붙여서 연결을 꾀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 붙여서 뭔가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잡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흑도를 쉽게 해주지 않으면서 꽤 강력한 타격을 날려야 합니다. 네. 자, 우변도 지키면서 또 연결도 끊어두는 그런 자세를 한승주 선수가 취해가고 있고요. 연결을 완벽히 차단이 된 걸까요? 네, 지금은 연결은 좀 쉽지 않아요. 뭐 사실 이런 데 끊을 때 그냥 안 받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 이런 데 빵 때림 하면 셋, 넷, 그냥 여기 틀어맞고 뭐 다 잡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할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덟, 아홉. 흑도 지금은 다른 곳을 건드리긴 좀 떨리는 순간이고요. 좀 더 파고 들었습니다. 여기를 받아주면 이 자체만으로 득이고 두 점을 공략할 때도 좀 더 득이 됩니다. 한승주 선수의 기질상은 안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요. 왠지 그냥 받아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김지석 선수가 그럼에도 이 수에 지금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은 일단 어느 쪽이든 끊는 순간에 여기 붙이는 둘, 이 연결고리가 넷, 생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이쪽으로 막아서 끊으러 갔다가는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지고요. 아, 딱 자세가 나오네요. 반대쪽으로 끊는 것은 한 점을 희생타로 해서 왼쪽에 있는 백 두 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을 젖히면서 지금 이 부분을 안 받았는데요. 지금 김지석 선수 머릿속에 이런 그림은 있을 겁니다. 여기를 붙이면 항상 백이 차단했을 때에는 넷, 흑이 선수로 이 정도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그러면 여기 단수도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면서 이 백도를 몰아쳐 갔을 때 백도 꽤나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끊어가는 듯한 자세를 취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김지석 선수는 이 흑도를 좀 단순히 살리기보다는 백으로 하여금 이 실리로 아예 추격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섯, 지금 하변 쪽의 모양이 좋고 중앙에서의 두 번의 연타는 하변에 대해서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런 데 젖히는 수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백이 부분적으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림이죠. 오히려 이런 뒷만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로 만족을 하고 뭐 이런 데 맞고 흙이 연결하고 그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자, 둘, 그렇다면 백도 사생 결단입니다. 다섯, 자, 여섯, 어떻게든 이 흑대마를 좀 물고 늘어져야 하겠고요. 일단 다 교환을 하러 갔고요. 이 형태에서 이 한 점을 안 받으면 반대쪽을 막았다가는 여기를 끊어서 그냥 쭉 틀어막으면 백돌이 잡혔습니다. 다음이 없습니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붙이고 여기를 끊는 이 교환 자체는 마지막 하나, 집으로 꽤나 손해이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넷, 다섯, 그렇게 마음에 드는 교환은 아닐 것 같고요. 여덟, 이런 데 두거나 아니면 뭐 아예 그냥 이런 데 밀어서 받았을 때 다음에 여기까지 백이 붙여간다면 집으로는 손실이 큽니다. 네. 자, 실제로 백의 그래프도 야금야금 자,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집으로는 약간 손해를 보면서 백돌을 양분시키는 행마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서 김지석 선수가 얼마나 이 백돌 모양의 타격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탈출할 수 있느냐. 지금 그게 승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한승주 선수가 생각보다는 좋은 자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쪽을 밀던지 뭐 호흡 친다든지 하고 나서 이쪽을 두면 젖혀서 또 막으면 여기를 이어서 넘는 것과 흙이 차단했을 때는 다음에 이쪽 나와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그 후에 섞인 제스처에는 아마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를 막고 나서 넷, 아예 여기 틀어막고 이런 식으로까지 몰아칠 수 없다면 애초에 여기를 끊어간수로 그냥 막을 걸 그랬나? 라는 어떤 후회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교환들이 좀 실리로 손해가 되기 때문일까요? 네. 저희 백돌에 뭐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 과연 흑이 우변 쪽에서 어디까지 자, 백에게 마지막 후퇴를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셋, 일단 막는 수는 당연하고요. 네. 여기서 백이 젖히는 것까지도 당연합니다. 또 최대한 파고드는 수단이라면 역시 이 선까지 내려서야 할 텐데요.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까요? 당장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중앙 쪽으로 이 두 점을 공략해서 마지막 이 두 점 쪽과 여기 이 선 내려서는 것을 맛보기로 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머릿속으로 그릴 겁니다. 일곱, 여덟, 아홉, 예를 든다면 지금 이런 데 날일자를 가면 다음에 여기를 젖히거나 혹은 늘거나 해서 이 두 점을 공략 가는 게 남잖아요. 이때 만약 백이 좌측으로 받아야 한다면 그 교환만으로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최소한 이런 데 이으면 여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와 끊었을 때 이 수가 여기 끊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백도를 양분시키는 순간 나중에 이런 데 내려서면 여기 사활도 걸리고 넘는 것도 보고 넷, 다섯, 아래쪽 4점도 공략할 수 있고 그렇죠.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면 흑은 여러 가지 좀 작전을 고민해 보게 되고요. 네. 이건 선수가 될까요?
그 수 부분적으로는 선수는 아닌데요. 여기까지 연관을 지어서 뭔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분적으로만 보면 백이 하나 찌르고 나서 손 빼도 잡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여기를 찌르고 나서 손 빼기에는 다섯, 일곱, 이렇게 하고 손 빼기에는 이런 데 붙여도 백이 이렇게 빈 상황 나오고 끊어서 간신히 연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뒷맛이 이렇게 나쁜 형태라면 이건 무조건 백이 걸립니다. 네. 자, 그래서 백도 하나 가일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역시 김지석 선수의 시선은 자, 우변 쪽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 지금 형태에서는 가장 유력한 수가 네. 여기 날일자가 아닐까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바로요? 아홉, 아니네요. 저 손길이 뭔가 이쪽을 향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자, 역시 자, 박정상 해설위원께서 예상을 해주셨던 자, 그 날일자였고요. 여기서 중앙과 우리한 돌파를 맛보기로 했을 때 한승주 선수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느냐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자, 우변을 늘어서 가일수 하기에는 중앙 백돌들이 상당히 엷어 보이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네, 셋, 지금 뭔가 선택을 해야죠. 다섯, 여기를 늘면 흙이 이렇게 늘어서 일곱, 여덟, 이어서 봤습니까? 이어서 받는 것은 느는 거에 비해서는 이쪽 부분의 활용을 없앴다는 뜻이네요. 끼우고 이렇게 단수 쳐서 여기까지 활용당할 바에는 차라리 백돌이 여기에 있어서 이쪽 선수를 허용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지금 여기 두는 수 노리고 있을 텐데요. 연결하면 이쪽을 젖혀서 아예 그냥 이렇게 우지끈 끊고 다 제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때 백이 어떡하죠? 두 점을 다 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버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봐야 할까요? 이쪽을 두 번을 뭐 이런 식으로 연타할 수 있다면 흙이 여기를 그 과정에서 두더라도 마지막 하변 쪽의 모양을 많이 깨고 있기 때문에 셋, 그 자세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호고요. 지금 여기를 붙이면 오히려 흙이 잡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끊어버리는 게 좀 싫었을 것 같네요. 한승주 선수는 호구로 모양을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02점은 좀 내어주게 되겠고요. 네. 그 대신 하변은 좀 깰 수가 있겠어요. 하변은 많이 모양이 지어졌습니다. 하나, 지금도 흙이 이런 데 느는 게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 붙이는 게 형태의 급소 같고요. 이런 식으로 둔다면 애초에 흙이 구상했던 하변 쪽 모양보다는 많이 깨졌습니다. 자, 흙도 이 돌을 타게 해내는 과정에서 좀 실리의 손실도 있었고요. 하변도 깨지게 된다면 과연 실리로 여전히 앞서 있을지 자, 그것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중앙에서는 꽤 수준 높은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둘, 셋, 그런데 한승주 선수의 표정은 뭔가 일곱,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아요. 아직은 좀 더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럴까요? 붙이는 게 아니라 좀 더 흙 모양으로 파고들면서 여기 들여다보는 약점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자, 백은 하변 쪽으로 가장 깊숙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지금 두 점을 흙이 잡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흙돌 전체가 하나, 그냥 100% 살아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백돌이 온다면 여섯, 일곱, 여덟, 그냥 공격 한 방으로 지금 휘청휘청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런 데 두고 치받고 단수 치고 이것보단 좀 더 백이 두텁게 모양을 갖춰야 되긴 하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나오면
중앙은 2점을 잡았지만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공격하면 자체로 못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 끊고 여기 끊는 게 있어서 살아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돌이 이 부분이 선수로 꽤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흑도 좀 방심하다가는 큰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흑도 좀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느낌이 있어요. 지금 김지석 선수가 쳐다보는 게 이쪽 부분에 어떤 식으로 이 모양을 째고 들어가야 가장 많이 득을 볼 수 있을까를 보는 것 같고요. 막았어요? 그래도 됩니까? 이건 도려내겠다는 심산인데요. 그렇습니다. 적당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베개 모양을 폭파시키러 갔습니다. 백이 차단하면 이거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근데 이거 됩니까? 차단했는데 안 되면 이 교환만으로도 한 5집 손해입니다. 자, 한승주 선수의 손길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젖힐지 내려설지 그걸 좀 고민해보고 있는데요. 6, 7, 8 내려섰습니다. 네. 최대한으로 갔어요. 지금 김지석 선수 생각은 여기가 흙에 걸리기 때문에 여기 느는 것과 또는 이쪽 부분을 막고 나서 뭐 끊어가는 거 이런 뒷맛등을 통해서 여기서 백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승주 선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두 선수의 수익기가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 늘었을 때 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늘었을 때 백이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나 뭐 혹은 여차하면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그때 여기가 통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백이 지금처럼 받는다면 어떨까요? 자, 과연 통할까요? 이건 단순한 수익기 같지는 않고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제가 잠깐 봤을 때는 쌍방 최선이 이런 데를 흙은 둬야 되고 6, 7 받았습니다. 지금 이 길로 갑니까? 가장 넓게 더 받았습니다. 넓게 받았어요. 이거는 이제 수가 안 나면 완전히 역전이고요. 근데 이 수 됩니까? 여기를 두면 백은 여기 붙이는 수가 유일하고요. 좀 어려운 수읽기가 됩니다. 그때 흙도 이런 데 젖히고 받을 때 이런 데 있거나 끊어서 이 2점을 잡고 이 2점을 포기하면서 여기서 수를 내는 둘, 그런 작전이 있거든요. 네. 넷, 5, 6, 7, 8 일단 연장책을 좀 쓰고요. 자, 좌변 쪽에서 아슬아슬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과연 이 변화 어떻게 될까요?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또 연장책도 묘한 데 뒀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5, 6 받아줬습니다. 이제 수가 나냐 안 나냐 수읽기 천재가 수를 내려갔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한승주 선수와 김지석 선수. 자,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익기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김지석 선수인데요. 과연 어떤 모양이 만들어졌을까요?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갖다 붙였습니다. 이 수는 제가 예측했던 한 칸 아래보다는 좀 더 이 2점 쪽에 기대면서 방비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흙은 백이 여기 넘어가는 것과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을 전부 방비하는 작전인데 여기나 붙이는 것이나 이제 그런 것을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김지석 선수는 이 넘어가는 수에 대해서는 어떤 작전을 세우고 있을까요? 자칫하다가는 흙이 안에서 좀 삶의 형태를 만들 수도 있겠어요. 그런 형태까지는 좀 어려울까요? 하나, 뭐 이런 데 뒀을 때 백이 넘어가야 한다면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 밀어서 다음에 여기 갖다 붙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또 여기를 받아야 한다면 여기 있고 이을 때 이렇게 두면 이건 수가 났습니다. 아, 네. 정말 그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런데 네. 지금 인공지능 그래프는 오늘 여섯, 바둑에 있어서 일곱, 백에게 여덟,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 쪽에선 수가 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는 수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흙이 사는 것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고요. 사는 과정에서 백돌이 여기 끊어진다면 반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흙대 맞추격이 또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볼 때 한승주 선수가 여기 넘어간 수는 실수 같아요. 이 붙인 수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한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 백이 좋다고 하고 있지만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수가 났는데요. 이 수로 차라리 이런 데 호구 쳐서 받고 나서 막을 때 여길 젖혔다면 그 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한승주 선수도 좀 후회스러운 듯한 좀 제스처를 보여주고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 앞서 보여드린 그 그림대로 갔을 때 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흙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둬서 사는 것과 백이 이쪽 부분 급소로 온다면 단수 치고 여기를 갖다 붙여서 이렇게 찝고 끊어서 중앙 쪽 백도를 다 잡아버리는 것. 양쪽을 맛보고 있고요. 여기서 치받아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여기 붙이는 것과 여기를 보고 있는데요. 끼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손이 나왔고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중앙 쪽, 일단 이 단수가 선수이고 여기를 붙여가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여섯, 받아주나요? 일곱,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덟, 지금 이렇게 되면 여전히 수는 납니다. 다음에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가 있나요? 네, 그쪽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있네요. 그럼 흙도 그냥 마냥 쉽게 둘 수는 없네요. 다시 한번 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어떤 상황인지 여섯, 정말 궁금합니다. 일곱, 여덟, 한승주 선수는 정말 손이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승주 선수가 무시무시한 수익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형태도 지금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끊어서 수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흙이 이쪽 부분을 두고 나서 백이 받을 때 여기 2점 살리고 이쪽 백돌과 다시 수상전 가는 걸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수가 몇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갈수를 하면서 또 수가 네. 줄어듭니다. 다섯, 여섯, 일곱, 지금 김지석 선수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수 내는 거 포기했습니다. 거기다 한 수 친 수는 부분적으로 수를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는 수가 이제 안 나게 됐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끊으면 수는 안 납니다. 여기 이으면 이렇게 돌려버리면 수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사는 형태는 아니었네요.
지금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여기를 따내는 게 선수잖아요. 마지막 그 흑돌이 세수가 되는 만큼 이런 데 붙여서 셋, 넷, 이 한 점을 수중에 넣으러 갑니다. 여섯, 일곱, 흑이 좀 보태주긴 했지만 애초에 이곳은 백집이었고 이 한 점을 수중에 넣을 수만 있다면 흑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아, 좀 큰 손해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이 모든 것이 과연 여기를 붙여서 한 점을 넣고 나서 하변이 깔끔하게 집이 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기에 사활은 안전한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승부입니다. 지금 두 선수가 멋진 수익기를 한 차례씩 보여주면서 바둑 국면을 아슬아슬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승주 선수가 보여준 이 부분전도 상당히 정말 볼만했습니다. 네,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네, 수익기 속도도 굉장히 빨랐고요. 자, 흑의 입장에서는 큰 실패가 아닐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겠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여기 둘 때 끊으면 이 두 점은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런 데 단수 치는 게 득일 것 같고요. 단수 치고 여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흑은 이쪽 사활에는 여기 단수 쳐서 도움을 주고 중앙 쪽을 추궁할 때는 여기 따내는 걸로 수를 늘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붙이는 이 장면까지는 필연입니다. 그러면 흑이 여기 한 집도 좀 더 확실하게 확보가 되었고 여기 단수도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은 안전하고요. 과연 이 하변에 있는 101점을 어느 정도까지 깔끔하게 흑의 수중을 넣느냐, 그게 승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바둑은 정말 이제부터가 됐습니다. 일곱, 여덟, 네. 지금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 승부에서 이 한 점을 백이 쉽게 상대에게 내주느냐 아니면 안에서 수가 나느냐 그런 승부로 갔고요. 이 수는 뭐 당연한 자리가 됐고 여기를 붙였을 때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여기 단수당하면 큰일 네, 나겠네요. 백은 완전히 네. 여기 전체가 박살이 나죠. 이런데 뭐라도 따내면 여기 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지는 순간 여기 전체가 다 잡힐 수도 있을 정도의 다섯, 패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자, 흑은 이제 하변의 101점을 공략하려 향할 것 같고요. 백은 이 한 점 살려내기는 좀 쉽지가 않은 걸까요? 일단 끊어지는 것은 확정이고요. 마지막 하나, 늘어도 이런데 밀어가면 또 늘어야 하기 때문에 넷, 다섯, 좀 여섯, 끊어지는 것은 확정이고 일곱, 그 다음에 여기 들여다보는 여덟. 것과 이런 쪽에 뭐 급소를 통해서 이 한 점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걸 봐야 합니다. 김지석 선수가 여기까지 애초에 보고 있었다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사냐 못 사냐만 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여기서 이 돌을 포기하면서 재차 여기 끊어서 이쪽을 붙여서 이 한 점을 공략하러 갔습니다. 마지막 두 선수가 하나, 멋진 수익기 공방을 보여주었고요. 넷, 다섯, 여섯, 미니고나 릴라제로는 딱 5대5를 나타낼 만큼 승부는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흑도 늘어갔고요. 끊어졌습니다. 한 점을 연결할 수는 없어요. 제 눈에는 이렇게 된다면 흑이 득받습니다. 모양은 좀 이상하긴 한데요. 네, 입구자는 어떨까요? 이런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여기를 끊으면 셋, 이렇게 단수를 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중앙을 잡아두고요. 어차피 이쪽으로 지금 탈출은 불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를 딸 때 따내고 지금 이 백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기 느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백돌이 없고요. 뭐 그냥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따내는 것까지 전부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여기를 밀었을 때 이 연결이 확실치가 않죠. 아, 여전히 연결이 되질 않을까요? 네, 연결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한승주 선수가 중앙을 먼저 치받았습니다. 여전히 끊어지는 건 남아있고요. 네. 한 점을 살릴 수 하나, 없을 듯 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젠 뚫겠죠? 네, 뚫었습니다. 네. 자, 하변 101점은 결국 흙의 수중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앙 흙돌이라도 좀 추궁을 해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네, 방금 전 제가 개가해본 봐도 이 한 점을 깔끔하게 수중에 넣는 순간 김지석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하나, 둘, 셋, 중앙 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일곱, 안전합니다. 여덟, 아홉. 실리 면에서는 차이가 좀 나는 건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흙은 여기 한 칸 띄는 것과 중앙 쪽을 두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고요. 백이 이쪽을 연결하면 이런 단수도 흙의 권리가 되고 여기 단수가 또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 한 칸 띄면서 깔끔하게 살아 있습니다. 두 점은 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된다면 알토란 같은 세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바둑은 흙이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흙의 사활에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흙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이 흙대마를 노려볼 수 없다면 하변에서라도 좀 수를 찾아봐야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뚫어한 자세가 흙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 백도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세로 뚫어냈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이제 와서 살리는 것은 어렵고요. 중앙 쪽의 형태도 백이 워낙 안 좋아서 그것이 이제 한승주 선수의 고민입니다. 원래 이런 곳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끊어서 패를 할 수 있다면 흙이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셋, 넷, 이렇게 수가 나니까요. 네. 여섯. 그럼 여기를 끊을 때 이런 데를 이어야 되고 이런 데를 젖히는 걸 노리고 뭐 이렇게 가야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끼우고 나서 끊는 자체가 중앙 쪽의 패가 워낙 백이 부담스러운 패라서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이 전단을 구할 곳이 쉽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지석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흔들릴 수도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를 내려갔다가 부분적으로는 수가 안 나는 것을 어느 시점에 캐치했는지 궁금하지만 딱 그 시점이 좀 당혹스러울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그 순간을 넘기니까 무시무시한 작전이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히려 한승주 선수가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정대로 한 칸을 뛰어서 쉽게 살았습니다. 가장 안전하면서도 또 간명한 선택이고요. 자, 이로써 흙은 승리를 목전에 두게 됐습니다.
실리로는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차이일까요? 둘, 셋, 넷, 다시 한번 다섯, 깔끔하게 경계선을 여섯, 그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일곱, 두면 여덟, 흙은 여기 여기 붙이면 이쪽을 나오는 게 있군요. 이쪽을 치받아서 두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여기는 흙의 권리입니다. 여기 있는 자리가 클 것 같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보고 계산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반면 10집 정도로 방금 전에 이제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마지막 반면 하나, 10집 정도 흙이 좋아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에 한 점을 살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 반상 최대인 이유가 여기를 흙이 두는 순간 이쪽 그 흙 대마 전체와 연결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끝내기를 갔을 때 선수냐 후수냐 차이도 있고요. 아, 자체로도 여기를 백이 둬야 다음에 여기를 젖히고 이렇게 내려서는 것까지 선수 끝내기가 되면서 굉장히 큰 자리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후속 끝내기까지 여섯, 보장이 되는 만큼 일곱, 자, 반상 여덟, 최대의 자리로 보입니다. 오늘 바둑은 중앙 접전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끝내기가 정말 별로 없어요. 네,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흙이 여기 있는 수는 선수 끝내기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네. 단수도 흙의 권리이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그냥 거길 받아요. 이겼습니다와도 같은 수인데요. 네. 자, 한승주 선수가 역전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꽤나 열심히 추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앞선 제 계산이 반면 10집이었는데 만약 그 정도가 맞다면 한 3집 정도는 따라잡아야 바둑을 미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좀 알기 쉽게 정리가 된다면 그것은 좀 힘들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지석 선수가 여기 있는 교환은 안 하네요. 크게 좀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 걸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한승주 선수가 역으로 한 점을 끊는 것을 좀 고민해 보게 되는데요.
손길도 그쪽인 것 같아요. 네, 흙이 돋다면 100% 선수였던 것을 지금 김지석 선수가 안 했기 때문에 역끝내기를 둬야 불리한 입장에서는 뭐 변화를 꾀할 수가 있습니다. 강승민 선수와 한태희 선수의 이국 장고대국 개가중으로 보입니다. 자,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벌써 정리를 마쳤군요. 네, 흙집이 56집, 백집이 54집입니다. 강승민 선수가 4집 반을 남겼습니다. 자, 한태희 선수가 덤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부족했던 모습이고요. 중반에 좀 올인 작전을 했다가 실패를 하면서 바둑을 그르치게 되었고요. 한태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좀 과감성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 바둑에서 강승민 선수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반기에는 일국 장고 대결에서 만났던 두 선수. 자, 오늘은 이국에서 만났는데요. 자, 강승민 선수가 복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한태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 전반기의 패배를 서력했고요. 자, 강승민 선수 이번 시즌 7승 7패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강승민 선수의 승리가 킥스의 선취점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홈앤쇼핑의 장고자원 한태희 선수를 꺾으면서 장고 대결에서 또 승점을 따냈고요. 이쪽 역끝내기를 당하니까 김지석 선수가 여기 비막 끝내기를 들어갔고요. 붙이고 늘어간 장면입니다. 이렇게 끝내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보통 때는 여기를 막아도 되고 여기를 둬도 되는데요. 지금은 안쪽에 뒷맛 때문에 먼저 그곳을 붙였고요. 보통 때처럼 여기를 먼저 막았다가는 흙이 이제 끊는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런 데를 끼워서 이렇게 끊어가면 갑자기 안에서 수가 날 수 있습니다. 이쪽 젖히는 것도 뒷맛이 나쁘고 해서 네. 이 변화를 피하기 위해 한승주 선수가 먼저 여기를 붙였고요.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자, 비막기 끝내기가 상당히 또 기분이 좋은 자리였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몸을 아래로 숙였는데요. 한 번 더 나가서 받아도 될까요? 나가는 건 별로 득이 없는데요. 의미가 없을까요? 네. 지금 가만히 따내야 다음에 있는 게 선수이고 하나 나갔다가는 셋, 있는 게 후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여덟. 저게 정수입니다. 네, 여전히 반면 한 9집, 10집 이 정도는 김지석 선수가 남기는 것 같아요. 네. 백이 상면에 역끝내기를 하기는 했지만 차이가 줄어들지는 않았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이쪽 북은 단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를 늘어도 후수를 하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으로 손이 그쪽으로 가죠. 네. 역끝내기는 모두 한승주 선수의 손에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데가 약간
하나, 좀 유리한 입장에서는 넷, 뒷맛이 고약한 이유가 백이 여기를 늘면요. 흑이 받아주는 순간 손해이고 안 받는다면 계속해서 이쪽에 뒷맛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패가 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못한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남아있는 자체가 나중에 뭐 더 덩치가 큰 뭔가가 생길지 뭐 바둑이라는 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런 게 남아있는 순간 흑 입장에서 유쾌하진 않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를 두고 그렇다면 여기를 백이 뒤로 있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흑은 뒤로 또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둘, 엮기내기로 그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네. 다섯, 여섯, 그 수도 재밌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쪽을 이으면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손빼도 아까 같은 수법이 없다는 거고요. 이쪽 부분에 더 이상 당할 게 없습니다. 이쪽을 이으면 지금 여기를 그냥 받을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여기 단수가 선수니까요. 네. 이 교환이 마지막 여기 하나, 단수를 선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여기를 둬서 받으면 다음 이 단수가 선수입니다. 이 수는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이 수는 한승주 선수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편이 난데요. 어떤 게 다른가요? 여기 단수가 이제 100% 흑의 권리가 되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때 백돌이 여기 있는 게 낫느냐 여기 있는 게 낫는지 그 차이인데요. 흑이 이런 데 끝내기를 했을 때 다음에 여기를 두면 이제 끊어질 여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다 끝내기가 이렇게 진행이 앞으로 되니까요. 네. 여기를 흑이 끊었을 때 나중에 여기도 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요. 흑이 여기를 끊었을 때 지금은 백이 하나, 둘, 세 번이나 갈 수가 필요합니다. 아, 네. 백돌이 한 칸 우측에 있다면 그런 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어차피 바둑은 흑이 유리한 상황이긴 했지만 다시 한번 백의 실수가 나오면서 둘, 좀 더 차이가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김지석 선수가 이 응수타진을 통해서 차이를 조금 더 벌렸고요. 네, 자, 한승주 선수가 이 차이를 극복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붙이는 끝내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8집짜리 끝내기입니다. 반상 최대일까요? 지금 장면에서는 가장 큰 자리입니다. 흑이 여기를 잇는 것도 6집 반은 되기 때문에 아마 다음 큰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를 두고 8집짜리 끝내기를 하면 하나, 여기를 둬서 6집 반짜리 끝내기를 하고 셋, 그 다음엔 큰 끝내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섯, 일곱, 강승민 선수가 킥스의 선취점을 안겨준 만큼 만약 김지석 선수까지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마지막 킥스로서는 오늘 경기를 좀 셋,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어요. 네,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되고요. 여덟, 한승주 선수가 이 하나 붙여두는 교환만을 해두고요. 마지막 그곳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셋, 네, 지금 약간 틀어갔습니다. 네. 여기 늘어간 것은 흑이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끝내기 하는 자리가 거의 필연의 수순으로 됐을 때 귀에 뒷맛이 깔끔하고 바둑이 불리한 입장에선 차라리 좀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를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데요. 정수일지는 의문입니다만 마지막에 불리하기 때문에 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 자리는 김지석 선수가 차지를 하게 됐고요. 방금 전에 계산을 해보았을 때요. 여기를 두지 않고 여기 8집짜리 끝내기를 하고 흙이 여기 하나 젖혀둔 다음에 6집 반짜리 끝내기 들어가면요. 여기 하나 이어두고 6집 반짜리 끝내기 들어가면 반면 10집 정도입니다. 변화의 여지 없이 반면 10집, 3집 반이 부족한 한승주 선수였기 때문에 여기를 늘고 나서 뭔가 다른 변화라도 좀 꾀해보는 게 이해가 되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처리하면 별로 득이 없습니다. 그냥 젖혀있고 처리를 한다면 앞서 제가 여기를 두고 나서 나중에 여기는 배기 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했을 때 흙집이 한 집이 줄어들었고 백집이 한 집 늘어서 역끝내기 2집짜리 간 겁니다. 여기까지 합쳐서 8집 반짜리를 했고 여기 8집을 당했는데 선우수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끝내기가 별로 큰 자리가 없어서 어차피 별다른 차이는 없겠지만 오히려 백이 손해봤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패색이 짙은 만큼 한승주 선수가 좀 변화를 꾀했고요. 하지만 이 차이를 좁히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지금 거기 있고 나서 이 한 점 연결한다면 바둑 다 끝났습니다. 네. 한 점 연결은 뭐 끝내기인지도 의문이에요. 백이 어차피 여기를 끊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뚫리는 게 여기를 잡은 것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끝내기인지조차 의문이고요. 나중에 다 여기를 놓고 따내야 합니다. 김지석 선수가 여기로 끝내기를 들어가도 되고 있는 끝내기를 해도 되고요.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든 지금은 흑이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반면 10집 정도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약간 백이 손해를 봐서요. 한승주 선수가 이 좌변 부근에서 정말 멋있는 수익기를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네. 그 이후 김지석 선수의 처리 역시 멋있었습니다. 한 수를 더 내다봤습니다.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익기, 그러면서도 아주 빠른 결단력을 보여주면서 김지석 선수의 수를 내려오는 이 파상 공세를 한승주 선수가 다 막아냈는데요. 근데 김지석 선수는 부분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수익기로 여기 돌파를 보면서 거기서 승기를 가져왔고요. 그 이후로는 백에게 찬스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반면 10집보다도 좀 더 차이가 납니다. 아, 예. 항복을 선언하네요. 네. 좀 씁쓸한 미소를 짓는 한승주 선수입니다. 이 접전이 마무리가 되고 보니까요. 차이를 좁힐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그쪽 부분 승부처였던 수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킥스의 주장 김지석 선수가 오늘도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번 시즌 예년만큼의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3연승입니다. 김지석 선수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번 시즌 8승 5패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한승주 선수 이번 시즌 5승 8패로 부진합니다. 킥스가 무섭게 앞서가네요. 자, 일국 장고 대결 역시 개가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빨리 결과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흑집이 34, 백이 23, 반면 11집 차이가 났고요. 백홍석 선수가 팀의 네.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백홍석 선수의 4집반 승과 함께 킥스팀의 승리가 결정이 났습니다. 킥스팀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네, 일부에서 승리를 결정짓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고요. 이번 시즌 이 장고 대결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백홍석 선수. 그런데 이 상대인 김명훈 선수도 일국 장고 대결 첫 출전이었고요. 이 장고 대결 자체에서는 사전 전승이었거든요. 네. 킥스팀의 확실한 장고 자원으로서 백홍석 선수 이번 시즌에 장고 대국에서는 2번의 패배밖에 없고 굉장히 좋은 모습 이어갑니다. 그러고 보니 백홍석 선수가 일국 장고 대결에서 오전 전승이네요. 네. 그냥 또 흑번의 강한 모습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백홍석 선수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9승 5패를 기록하게 되겠고요. 자, 팀의 승리까지도 결정을 지었습니다. 킥스가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면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오늘 전반전 3판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자, 킥스와 홈앤쇼핑의 대결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